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돼서 목표도 적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열정도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잘게 쪼개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가 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였던 혹은 스테디셀러였던 자기계발서 몇 권을 추천을 받아서 읽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 유명한 작가가 쓴 책들, 국내 서적도 들춰보고 해외 서적도 들춰봤는데요.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소개했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 따르면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라잖아요. 그러면 나는 10억 부자가 되겠어가 아니라 100억 부자가 되겠어 라고 10배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돈이 굴러들어올 것처럼 얘기하죠. 또 10배로 행동을 늘리기만 하면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10배로만 하면 과연 10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또 다른 책,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에 나오는 것처럼 쓰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확언을 적고 감사일기를 쓰면 정말 나의 삶이 10배 이상으로 더 좋아지는 걸까요? 이 슈퍼노멀이라는 책은 10배의 목표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면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지하철 한두 칸에 한 명씩은 꼭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금수저도 아니고 상식밖의 천재도 아닌데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대요.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프로세스를 평범했던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슈퍼노멀이 되는 5단계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실천적인 아주 실용적인 책이라고 생각돼서 가져왔어요. 목표도 있고 열정도 있는 보플리 여러분이라면 이 책에서 분명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슈퍼노멀이 되는 5가지 단계를 요약해 볼게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슈퍼노멀, 주원규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1부에서 저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5단계로 자신의 스토리를 먼저 설명해요. 자신이 슈퍼노멀이 되는 단초를 발견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슈퍼노멀로 가는 5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끔씩 자신의 예시를 들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저자는 주원규 PD라고 불리죠. 첫 직장이 경제방송사였어요. 월 100만 원씩 저축해봤자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을 모으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돈을 모아도 아파트는커녕 빌라도 사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4천만 원과 동업자의 돈 4천만 원을 모아서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렌털 스튜디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월세를 메우기 위해서 매달 2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동업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어요. 판돈 4천만 원짜리 도박은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사업이 잘 되면 주변에 순식간에 사람이 모이지만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수십 번 거절을 당합니다. 조르고 조른 끝에 회사 동료로부터 마케팅 담당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 마케팅 담당자한테 저 키워드 광고도 10개도 넘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요? 많이 넣는 곳은 10,000개도 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키워드 광고를 나는 10만 개를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키워드를 30만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스튜디오를 살리려면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했어요. 적어도 하루 10팀의 예약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매출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한 후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일인데 정말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매달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죠. 그때부터 돈 버는 것에 자신이 조금 생겨서 다양한 방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도 시작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했대요. 그리고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렌털 스튜디오나 스마트 스토어 등의 사업을 전부 접고 유튜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감사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운이 나에게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정리해봤대요. 분명한 것은 확실히 금수저는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지도 않았어요. 정규 분포로 보면 가장 넓게 퍼진 그 뚱뚱한 영역에 속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간 사업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범의 영역에 있음을 발견했대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대체로 평범한 가운데 뛰어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어느 날 자기 스튜디오 직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스튜디오는 너무 좁아서 그렇게 스케일이 큰 잡지 촬영은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직원 앞에서는 그래 하고 맞장구를 쳤는데 집에 가서 밤새 좁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잡지 화보를 찾은 거예요. 마침내 원하는 잡지 화보를 찾아서 자신 스튜디오의 홍보 페이지에 샘플 사진을 올린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바자라는 유명 잡지에서 이 좁은 렌털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온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핑계에 성공의 힌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핑계에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잘 된 사람, 전문가가 아닌데도 성과를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살피고 이런 사례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례들을 저자는 돌연변이라고 말합니다. 돌연변이는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인데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면, 돌연변이를 찾아내면 자신감이 솟구칠 겁니다. 그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슈퍼노멀 1단계 법칙은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궈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에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 이 돌연변이는 다른 개체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냈을지 그 이유를, 그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디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장님들은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는 상품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별로 유튜브를 하고 싶지가 않네 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구독자가 굉장히 적은 채널인데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특징을 모아보는 거예요. 또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데 이제 겨우 1,000만 원 모았는데 부동산은 무슨 그건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적은 자본으로 시작했는데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전하려는 분야의 돌연변이를 모방하면서 성공의 타율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내가 돌연변이를 찾아낼 즈음이면 해당 제품이든 해당 콘텐츠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용되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나는 그걸 넘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만 해당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돌연변이를 따라하는 모방 전략의 관건은 차별화입니다. 성공 돌연변이의 조건은 1.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2.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를 투입하면서 3. 뜻밖의 거둔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우리 같은 노멀이 따라할 만한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의 성과여야 해요.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실력과 인지도를 갖춘 사람의 성과는 기준점이 평균적으로 높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찾던 돌연변이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지속할 수 있는 만큼의 요소를 투입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을 우리 같은 노멀이 여러 번 따라하면서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결과가 아니라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가 난 일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해요.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2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해야 해요. 로또를 공부한다고 1등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과연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로또 당첨은 100% 운의 영역에서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명백하게 운의 영역인데 실력을 키우겠다고 노력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 만사에 끼어드는 운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비극이 생기죠.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또 복권에 중독된 사람 이야기예요. 재미로 복권을 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뒤로 계속해서 로또를 사는데 돈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한 번 찾아온 운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해야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대신에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각각의 과정을 노력하면 기를 수 있는 실력의 영역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유한한 자원인 돈과 시간을 어떻게 투입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우연한 행운을 끌어당김으로써 확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런 예시를 들어요. 끌어당김의 고수가 있고 내가 있으면 만약에 5번 정도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 끌어당김의 고수가 행운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둘이서 동전 던지기를 1만 회 정도를 한다면 결국 승률이 50%에 수렴한다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운과 실력을 분해할 줄 알고 나면 끌어당김 같은 것이 없어도 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실마리가 보일 거예요. 먼저 돌연변이, 즉 모방하고자 하는 작업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해요.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무인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 입지를 분석하고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영업 신고를 하고 오픈 이벤트를 홍보하고 가게가 오픈한 다음에 후속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을 나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신은 아직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모방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해요. 어떤 일을 성공시키려면 실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실력을 끌어올려야 해요. 그런데 운의 영역에서 실력을 쌓으려는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엉뚱한 곳, 운이 필요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면 정작 써야 할 곳, 실력의 영역에 쓰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져요. 특히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운의 영역을 훈련하는 건 그야말로 낭비겠지요. 실력의 영역에 속하는 작업에는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실력의 영역에서는 노력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반면에 운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돈 같은 자원을 한 번에 크게 들일수록 손해가 나요. 운의 영역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되도록 많이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언젠가 6이 나오겠죠. 운의 영역에서는 빈도가 관건이고요. 한 번 시도할 때 드는 자원을 최소화해야 최대한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어요.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목표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프로세스를 분해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자원을 각 과정마다 적절히 배분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목표를 이루려면 노력해야 해요. 그것도 현명하게 노력해야 하죠. 먼저 간절히 성공시키고 싶은 일의 모든 프로세스를 낱낱이 쪼개보고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분해해봤어요. 운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운의 전략을, 실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실력의 전략을 따르면 돼요. 시간을 투입하면 100%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의 영역에서는 체계화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차근차근 현실화해야 돼요. 자, 이제 3단계 법칙으로 나아가요. 포기하려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장의 해상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장의 해상도를 높이라는 말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잔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렘과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에 포기합니다. A라는 선택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반복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A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9도씨까지 가는 동안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얼마나 더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꽂아주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런 과정을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인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찍었어요. 큰 지도에서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지도를 확대해보면 비로소 내가 50m, 100m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목표를 잘게 쪼개고 이걸 지키고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아주 작은 단위로 실력이 쌓이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온도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력을 제대로 성장시키려면 내 능력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강도로 훈련해야 해요. 이때 훈련 강도를 높이는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훈련이에요. 1시간에 10판의 피자를 만들던 아르바이트생이 피자 20판을 만들게 됐다면 확실히 성장한 거죠. 이런 훈련 방식은 양을 늘리는 데에 기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둘째, 동일한 시간에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훈련이에요. 5년차 프로그래머는 1년차 신입 프로그래머에 비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겠죠. 오랜 시간 훈련하면서 자신의 실력의 수준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핵심은 당신이 훈련을 하려는 목적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시간 내에 더 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의도된 훈련을 하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사실은 단순 반복이라는 훈련은 상대적으로 열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에요.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반복하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력이 쌓인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뭔가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단축되겠죠. 시간을 벌어들인 거예요. 실력이 갖춰지면 시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준은 높아집니다. 한번 시도할 때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거나 비용이 낮아져요. 실력은 시간을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력은 결과물의 최저 수준을 높입니다.
그렇게 실력은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어떤 분야에서든 압도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실제로 실행했다. 또 하나는 실패해도 지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다.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디슨이 평생 취득한 특허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우리 삶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논문을 200편이 넘게 작성했지만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도 압도적으로 많은 시도를 통해서 그 중에 몇 가지 성공을 이루어냈다라는 점이에요. 성공하려면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번 시도해야 하고 이렇게 성공의 트리거가 되는 유효한 사건과의 접촉 가능성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빈도 전략입니다. 저자는 이런 예시를 들어요.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실행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막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하얏트 그룹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아이디어에 비하면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하죠. 만약 돈이 많으면 내 생각을 구체화해줄 사람들을 고용해서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죠. 내 아이디어 발전 속도보다 실제로 실행하고 현실화하는 속도가 더 빠른 조직을 구성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우리 같은 노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권해요. 가진 에너지의 10%만 생각하는 데 쓰고 나머지 90%는 행동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고요. 뭐든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만 챙겨서 일단 시도해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할 수 있다면 그 편이 낫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행동의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에서 저자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하라고 했죠. 저자는 이 책에 의견을 덧붙입니다. 실력의 영역보다는 확률이 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10배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실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고빈도로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바벨을 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수차례 시도해봤자 100kg짜리 바벨을 들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실력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여러 번 시도하는 것보다 실력을 끌어올리는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아주 조금이나마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로또를 최대한 더 많이 사는 거죠. 한마디로 확률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슈퍼노멀 4단계 법칙은 첫째, 운의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빈도를 높여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금상첨화겠죠. 나의 고객을 확보해줄 블로그 글쓰기나 유튜브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피드 업로드 같은 것들은 시간만 들이면 그야말로 영원의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시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고빈도 전략에 최적화되고 있는 거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비슷하다면 고빈도 전략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갈릴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잠재 고객과의 접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저자는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10배, 100배, 10,000배 더 시도하라고 조언합니다. 5단계,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나의 상황을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돈이 없다고요? 작은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인맥이 없다고요? 별다른 인맥이 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돌연변이 같은 성과를 낸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불평할 겨를이 없어져요. 또 돌연변이를 찾은 뒤에는 이를 모방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확률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느라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때 한번 쌓은 실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실력을 키워보기로 합니다. 운이 따라줘야 하는 영역에서는 비용을 줄여서 여러 번 시도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 하다 보면 조금씩 좋은 성과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제 5단계, 눈부신 성과를 내는 일을 일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5단계는 높은 성과를 일반화하는 단계예요. 결과물의 최저값이 올라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끝없이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정체 구간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슬럼프라고 부르죠.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막 발버둥을 치다가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슬럼프 구간에서 빠져나오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체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성장의 해상도를 높일 시간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한층 성장했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조금 달라졌겠죠. 수많은 스케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잠을 줄이는 선택은 하면 안 돼요.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저자는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확률의 영역을 도맡아줄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확률의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빈도를 높여서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하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맡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원은 내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서 반복 시도를 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남게 되면 다시 한번 나머지 프로세스를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돌연변이를 계속 찾아내야 합니다. 슈퍼노멀로 가는 5단계를 설명하고 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노멀로 가는 길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필요 없다고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완벽한 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자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할 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위에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상사에게는 보고하지 않는 신입사원이 있다고 쳐요. 이 신입사원이 혼자 오랜 시간을 끌고 고민한다고 해서 정말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간에 여러 번 팀원들에게,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자주 받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는 피드백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음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시도한 뒤에 고객이나 구독자,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생각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절대 슈퍼노멀이 될 수 없어요. 성장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슈퍼노멀이 되는 5단계 방법을 이용해서 내 목표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막연한 목표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의 책 슈퍼노멀이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